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장 권창호입니다. 오늘 폴란드 공공 프로젝트 웨비나에 초대를 받아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폴란드의 주요 이슈와 비즈니스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주제는 1부에서 폴란드 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2부에서는 폴란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한 후 3부에서 바르샤바 무역관이 생각하고 있는 폴란드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 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입니다. 폴란드는 인구, 경제 규모 등에서 EU 5위에 위치하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6년 한국과 같이 OECD에 가입을 하였고 2004년 EU 가입 이후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마이너스 2.8% 역성장하였으나 EU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치이며 올해는 빠른 성장으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폴란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DP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을 참고로 폴란드 물가 수준으로 감안해서 환산할 경우에는 35,000불을 넘을 정도로 안정된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구조가 매우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경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수출 수입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증가한 몇 안 되는 국가이며 주로 유럽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아직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역관에서 예상하고 있는 폴란드의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폴란드뿐 아니라 글로벌한 트렌드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전자상거래 그리고 언택 서비스와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폴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중심지로 커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과 함께 유럽 내 최대 배터리 생산 기지를 가짐으로써 배터리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는 EU 기금의 주요 수혜국으로 특히 그린 에너지 분야와 교통시설 그리고 각종 인프라 투자가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한 소비 구조 변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폴란드는 정부 주도로 오랫동안 락다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급성장 중에 있고 특히 기존에 있던 일요일 상거래 금지에 더해 비대면 거래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식료품 등 소비재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K-뷰티, K-푸드과 같은 한류 소비재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분야는 유라시아 대륙 물류 중심지로의 역할 확대입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해상 운송보다는 육상 및 철도 수송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근래에는 중국과 협력을 통해 아시아와 연결된 철도 수송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수에즈에서의 사고도 있었고 해상 운송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 수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폴란드의 도로 수송과 연계해서 신속히 유럽으로 수송할 수 있는 물류 체계가 갖춰져 있어 더욱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특히 발틱해를 통한 해상, 신공항 건설을 통한 항공 등이 추가되면 종합 물류 체계를 갖춰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분야는 폴란드가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배터리 투자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폴란드는 유럽에서 최대 배터리 생산 기지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와 관련된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폴란드 정부에서도 배터리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에게 더욱 진출 기회가 확대될 분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분야인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확대는 에너지 분야와 교통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화석 원료에 대한 발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석탄과 갈탄에 의존한 화력 발전이 80%에 육박하고 있어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한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폴란드 정부는 석탄 발전 가동을 2035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주력 산업군인 석탄 채굴도 2049년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서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기존 발전소 현대화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 분야입니다. 폴란드는 EU 기금의 주요 수혜국으로서 기금 중 많은 부분을 교통 인프라 건설과 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진행 중인 폴란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최근 인천공항이 건설 운영 자문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신공항 외에도 고속철도와 배후 신도시 건설 등 대형 사업이 줄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종류의 인프라 사업은 단순 토목 건설이 아닌 운영과 자본 참여까지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향후 양국 간 민관 합동 프로젝트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폴란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과 폴란드의 교육 규모는 지속 성장 추세에 있으며 독일에 이어 EU 내 2위로 수출 지위가 향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까지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넘겨 전년 대비 35% 성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2021년에는 7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목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폴란드 수출은 56억 달러로 주로 정밀화학 원료, 플라스틱,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금속 광물, 자동차 부품, 타일, 도자기류 등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 제조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1989년 국교 수립 이후에 대우를 시작으로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포스코, 두산중공업 등 진출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출 지역은 서유럽과 인접한 서쪽과 남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로 점차 전국으로 진출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부와 북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투자 자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EU 기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루어지겠지만 폴란드는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장기 지원금과 함께 경제회복기금 등으로 총 2,300억 유로가 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EU 정부와 최종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디지털, 교통인프라, 환경, 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최근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올해 2월 26일 뉴딜 정책을 통해 코로나로 정체된 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회복기금 중 약 580억 유로를 5대 중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인데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신속히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 분야는 그린 에너지, 친환경 교통사업, 의료 분야 등입니다. 폴란드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에너지 개혁 분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석탄 의존도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주요 이슈인데 이를 위해서 폴란드 2040 에너지 전략을 통해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에너지 정책은 크게 8가지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분야는 5번 항목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 분야 등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이하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를 확대할 뿐 아니라 외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 폴란드 진출 전략입니다. 저희 무역관에서는 2021년 폴란드 진출 전략으로 크게 2가지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딜 분야이고 두 번째는 기술 연계 프로젝트 활성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딜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도입 관련 분야와 함께 전기차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즉 배터리 산업 확대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무역관에서 프로젝트 후보군을 발굴한 다음 국내 대중소기업과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배터리 폐기 시설 등 추가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련 중소기업들과의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U 기금을 활용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추세는 민간 협력 방식인 PPP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EU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이 지방정부로 직접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순 투자나 프로젝트 설비 수출보다는 향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고려한 자본 참여와 운영 노하우 제공을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중소기업과 함께 민관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술 제공과 금융 지원 등이 같이 고려된 융복합형 투자 진출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표에는 EU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성공 사례와 향후 진행 예정인 주요 프로젝트를 예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사례 중에서 2019년 현대 엔지니어링의 화학 플랜트 공장 건설 수주권이 있는데 이 경우가 대표적인 자본 참여까지 포함한 협업 투자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그린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진출에 있어 코트라의 역할과 지원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중동부 유럽 프로젝트 발굴과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수주 지원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주 지원 플랫폼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 연구소,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여 유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요 단계별로 코트라의 역할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특히 사업 발굴, 사업 개발, 금융 지원 이상 세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굴은 G2G 협력, 외국 정부와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공신력과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과 발주처의 협상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은 킨드의 실질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국내외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주선 연계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공지사항입니다만 바르샤바 무역과는 2021년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극복될 경우에는 오프라인 행사로 교통, 환경,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와 같이 협업으로 진행할 행사입니다. 특히 폴란드뿐 아니라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과의 프로젝트 사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 관계자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급증하면서
각종 정부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 예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최악의 경우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비즈니스 법규와 세무 관련된 내용이 자주 개정이 되고 법률 해석에 있어 판단이 기관마다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진출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역량 있는 로펌이나 세무회계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정부기관 또는 기업과 협상할 때는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 예를 들어 폴란드 투자청이나 코트라를 활용하시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역관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